안녕하십니까.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평소 제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지 않은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소 처음이라서 조금 뻘쭘하긴 한데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자 신고가를 경신 중인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경계심, 우려가 좀 가진 채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을 먼저 보면 애플, 테슬라 등이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버슈팅하는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외면한 채 이 오버슈팅을 즐기는 모습을 계속 이어왔고, 특히 8월 말에 액면 분할 이슈로 그 오버슈팅이 극에 달할 때도 누구 하나 조정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를 살펴보면 뉴욕 3대 지수가 계속 고점 랠리를 하고 있는 8월 말, 특히 26일경을 기점으로 빅스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빅스 차트를 보시면 그 부분이 확연히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8월 26일에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 이 빅스가 계속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긴 횡보를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상승 턴을 합니다. 전조 현상이 나온 거죠. 특히 나스닥 S&P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짜가 9월 2일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2,074포인트를 찍은 이날 빅스는 오히려 상승 2% 정도의 상승 양봉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싸게 만들었고, 9월 3일 다음날 바로 뉴욕 증시는 1차 대폭락 장대 음봉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진 현상이 나오면서 다시 장중 5%까지 폭락이 한 번 더 나온 상태에서 후반에 말아 올리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선방하는 1%대 음봉을 만들었고요. 다음날 다시 장중 잘 버티다가 장막판에 다시 4%대 폭락이 나타나면서 3일 동안 10% 이상의 패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반등, 다시 하락하면서 점점 캔들이나 변동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증시는 다시 강한 급등 랠리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점차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죠. 그러면서 기간 조정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 이슈, 그 다음 백신 개발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갈등 상황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등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조정 양상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 미국 시장에 주로 연동을 해온 우리 시장이 최근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국 시장이 계속 랠리를 펼치던 8월 중순, 특히 11일부터 20일경 이 중순 기간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400명 가까이로 팬데믹이 좀 확산되면서 상당한 선제적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다 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이 이후의 반등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 폭락이 나오는데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갭상승 출발한 날은 주로 양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갭 하락 출발, 폭락 출발한 날은 결국은 좀 강한 장대 양봉, 그러니까 하락이지만 거의 시초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강한 장대 양봉을 보이고, 갭 상승 날에는 양봉이 아니라면 도지 정도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강세 추세를 보이는 이런 패턴을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많이들 요즘 들으시겠지만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신조어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2018년, 2019년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날은 양시장 앞에서 5조, 6조일 경우도 있었고, 10조가 넘으면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으로 인식되는 그런 우리 증시의 그런 거래대금 규모였는데요. 최근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0조를 연일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금요일은 29조로 마쳤지만 이 정도의 엄청난 거래대금이 지금 외인기관이 그동안 증시에 발휘하던 영향력을 굉장히 극소화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자금들은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집합, 이런 유흥, 이런 것들이 제한되면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증시로 몰려들었고, 그 자금들이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을 급등시키는 걸 목격한 나머지 자금들이 다시 그걸 쫓아가 추종해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막대한 자금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어제 기준으로 59조 4천억, 융자 잔고, 이거는 증권사 신용을 말하는 겁니다. 신용 잔고가 17조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의 강한 자금들이 현재 주식을 매수한 상태가 아니고 현금 예수금 형태로 대기 중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자금이 지속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학개미들이 새로 증권계좌를 막 발급받아가지고 새로 자금을 놓고 들어온 동학개미들은 증시 구조도 아직 잘 모르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자금의 파워라고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연속될 거라는 그런 예단은 사실상 조금 위험한 상태죠. 하지만 외인기관이 하방 매도를 때릴 때 그 물량들을 옛날 우리 증시 개인 이 자금의 특성하고 다르게 위로 외인기관 물량들을 소화시켜주는 특성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일 금요일 코스닥 시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중에 1시 정도경에 외인기관하고 기타 법인의 매도액 합이 5,700억 순매도 우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도 지수는 0.8% 정도의 짧은 음봉으로 버티고 있었고 그 시간 이후로 외인기관이 매도액을 줄여나가자 곧바로 상승 전환해가 마감은 최고점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관련주들은 각종 테마를 이루며 시장 수급을 계속 형성해 왔습니다. 갈 곳 없는 시중 자금들이 증시로 막 몰려들며 오르는 종목들에 계속 수급이 붙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해 그렇게 이어졌고, 코로나 테마 중에 여러 종목들은 사실 증시 역사상 어떤 테마나 종목들보다 강하고 길게 오버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급등해서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규모를 크게 키운 종목들과 테마는 결국은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면서 수명이 끝나게 되는 이치가 명백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의 특성 때문에 장기간 눌려왔던 종목들, 바닥에서 반등해서 길게 행보 수렴하는 종목들 중에 우량주 위주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업황이 반대급부로 살아날 우량주 위주로 따로 썸머리가 계속 보고 있었고, 이 종목들이 2주 전부터 확연히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 SDS, SFA, 서울반도체, GS홈쇼핑, 포스코 ICT, 이 정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많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초반의 기존 테마인 마스크는 이제 이미 급등 전의 원위치까지 돌아온 상태고, 세정제, 교육, 물류 이런 초반의 테마들도 고점이 오래전에 이미 나왔고, 키트는 대장주인 시젠이 코스닥 2위, 시총 2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확진자가 줄지를 않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목에 따라 쌍봉 패턴을 만드는 수젠텍이나 아니면 쌍봉을 시도하려는 패턴이 지금 현재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앞전 고점을 능가하거나 도달하는 추가 상승 여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오히려 음압병실, 방호벽, 백신이나 약물 관련하는 테마들, 그런 테마들이 이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섹터나 시장 자체를 움직일 힘은 몇 달 전의 코로나 테마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그린 뉴딜 정책 테마가 훨씬 힘을 받아가 풍력, 전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뭐 등등, 그런데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모습을 최근 1, 2주간 보였습니다. 증시에 작용하는 어떠한 수급도 그 마무리란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단하게 보이는 이 동학개미 개인 수급의 힘도 기대감이 차츰 꺾이면서 차익 급락이 나타날 때는 이 수급은 수급이 아니고 공포심으로 인한 투매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학개미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위로 사면서 외인기관 매물을 소화하면서 증시를 이끌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 오면 반대로 밑으로 우죽순으로 던지며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감안을 하고 계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양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2018년 1월의 최고점까지 코스피는 현재 지금 지수에서 8.78%, 코스닥은 4.9%가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며 대응 포지션을 각자 설정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시장도 테마와 수급이 손바뀜 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 수급이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수급에 대한 방향성은 좀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서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보면서 중요한 이슈나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과 이슈가 되는 종목들의 분석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